오늘 있었던 대통령 변호인단의 긴급 기자회견문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와 내란적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추가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보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공수처가 조직적으로 법원을 기만하고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던 정황이 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및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는 공수처 스스로 부정했던 법원 쇼핑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의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가 라는 서면 질의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24년 12월 6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특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중앙지법에서는 통신영장마저 기각당하자 판사를 바꿔가면서 영장을 받아내려는 법원 쇼핑에 나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공수처가 법률상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울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자명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법원이며 공수처장 오동훈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즉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관할 변경이 아니라 공수처가 사전에 우리법연구의 인맥을 활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행에 옮겼음을 의미합니다.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을 고집한 이유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조율된 사법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전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관저에 37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한 비유를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동훈과 그 카르텔의 이 같은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내란 행위라는 점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기각당한 이력을 은폐했다는 점, 그리고 이 영장들을 자신들의 카르텔 판사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다시 청구할 때 반드시 기각 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이전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법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 검사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 기각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채 그리고 숨긴 채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불법이랄 것입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고 거짓 위에 거짓을 더한 위법 수사의 바벨탑이라 할 만했습니다. 첫째, 위법한 영장 청구였다는 점. 서울중앙지법에서 3차례나 기각된 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서 다시 청구했던 것입니다. 둘째, 법원 쇼핑 행위를 했던 점.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받으려는 불순한 의도였습니다. 셋째, 거짓말과 허위 공문서를 제출한 점. 국회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서도 거짓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넷째, 법 절차를 위반한 점. 영장 기각 이력을 숨긴 채 이 자체는 절차적 위반인데 이렇게 법원을 속여서 재청구했고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낸 것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수처장과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공수처장 및 관계자들을 위법한 영장 청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키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거꾸로 이자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감금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권력 찬탈 목적의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법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 말미에 법원은 이미 드러난 불법 수사의 실체를 직시하고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불법으로 시작된 수사는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토마스 제퍼슨의 이 말처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힘입니다. 공수처가 보여준 불법 수사와 사법 쿠데타의 시도는 우리는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악의 승리를 위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의 이 같은 경고를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공수처의 위법 행위와 내란적 행태가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는 붕괴될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는 곳에서는 국가도 설 수 없다. 임마누엘 칸트의 이 말처럼 법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김천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